안녕하세요. 더피트의 전창대입니다. 제가 이 회의실은 저한테 정말 뭐랄까 그 학보사 편집장 시절에 취재도 많이 왔고요. 그리고 차장님, 교무차장님, 또 우리 미디어스쿨 주영기 교수님, 저한테 너무 감사한 분들이 여기에 다 계셔가지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학생차장님이셨던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우리 요즘 메타버스가 너무 핫합니다. 메타버스가 너무 핫하고 우리 한림대학교도 또 옆에 있는 강원대학교도 지금 뭐 플랫폼을 메타버스로 만들어서 지금 이 캠퍼스를 더 넘어서서 현재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학생들을 들어오게 하고 거기서 수업을 하고 입학식을 하고 또 졸업식을 시킨답니다. 네, 현재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그렇게 만들게 되면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불가능합니다. 3D 가상 공간을 우리가 아주 화려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에서 구동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말이죠.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는 우리의 예산을 가지고 메타버스를 어쨌든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가능한 범위를 오늘 이 시간 좀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잠깐 보여드리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코엑스 킨텍스에서 열리지 못하고 있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들을 현재 저렇게 가상 전시 공간에 기업의 제품, 서비스, PDF 홍보 영상들을 배치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화솔루션이나 한화큐셀 같은 대기업들도 MWC나 그 CS를 못 나가기 때문에 현재 저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은 결국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O2O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온라인 투 오프라인. 근데 이걸 넘어서서 온라인 포 오프라인 비즈니스 전략을 가지고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온라인은 오프라인의 보완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 방문을 유도하는 그런 플랫폼들을 만들어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메타버스든 우리가 아는 실감 콘텐츠 분야의 플랫폼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온라인 상으로도 충분히 그 이용자들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플랫폼들은 예외입니다. 그렇지만 VR, AR, XR, 메타버스 이런 분야들은 결국 오프라인과 무조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현재 메타버스는 우리가 흔히 새로운 기술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주식 용어입니다. 이 메타버스는 우리 VR, AR, XR,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때 수많이 보여줬던 그런 기술들이 아무런 진보 없이 그냥 메타버스라는 네 글자로 지금 모두 통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후에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나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같은 글로벌 기업 대표님들이 메타버스는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로 와 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했기 때문에 사실 메타버스가 이렇게 핫해졌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메타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근데 여기에 많은 언론사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바꾼 화장술일 뿐이라고 비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머리에 얼굴에 장착하는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HMD의 어떤 기술적 발전도 없고 또 콘텐츠적인 어떤 진보된 내용도 없지만 지금 메타버스 열풍 속에 그냥 기업들이 그걸 타서 이 주식의 가치를,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그런 분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메타버스는 그 닐 스티븐스의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에서 나왔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티븐 스필버그의 레디 플레이어 원이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지게 됐죠. 근데 15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서요. 영상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요즘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안 하는 친구들 없을 겁니다. 아이들이 여기에 열광하는 이유는요. 게임 메이커들이 만들어 놓은 공간에서 자기가 들어가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게임 메이커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만든 공간에 내 친구들을 불러서 내가 만든 이벤트와 게임 요소를 즐기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만든 퀘스트를 친구들이 풀어내는 그런 것들을 숙제를 주는 것도 아주 재밌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경제 활동이 들어가야 한다. 암호화폐. 그래서 요즘 디비전이라고 하는 그 암호화폐 코인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 활동이 우리 이 메타버스 분야에 들어가야 사실은 뭐 활성화된다라고 하지만 결국엔 지금으로서 제일 잘 만든 메타버스 플랫폼은 모두가 이 게임을 이야기합니다. 리니지. 이 리니지 안에 맵을 뭐 어떤 땅을 구매하거나 혹은 저 캐릭터를 구매하거나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이럴 때
실제 원화 가치로 수억 원의 그런 금액을 주고 저 아이템을 구매합니다. 결국 저 3D 가상 공간에 되어 있는 저 아이템을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이 결국 온라인 게임에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분야가 새롭지가 않은 겁니다. 저런 온라인 3D 가상 공간을 만들고 저 공간에서 캐릭터들끼리 유저 간 소통을 하고 거기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메타버스가 사실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던 이유는 에픽게임즈라는 기업이 상장했기 때문입니다. 에픽게임즈라는 회사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콘텐츠 IT 전공이나 공대에서는 아이들에게 유니티라는 프로그램들을 다 가르칠 겁니다. 그 이유는 썬데이 토즈라고 하는 애니팡 아시죠? 애니팡 모바일 게임이 성공하면서 모바일 게임을 아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게임 엔진이 유니티라는 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이 에픽게임즈 회사가 만든 언리얼이라는 그 게임 엔진이 더 인기가 많습니다. 에픽게임즈를 저 포트나이트라는 메타버스 게임을 만든 회사로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펍지의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이 게임 엔진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 게임 엔진으로 가지고 게임 콘텐츠 VR, AR, XR을 만들면 무조건 플레이스토어, 안드로이드, 애플의 앱스토어, 그리고 스팀이라는 온라인 공인된 플랫폼에만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 엔진사들의 수익 구조를 보면 매출 수수료,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한 수익의 30%, 15%를 저 엔진사들이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웹, 이런 크로스 플랫폼, 이 공개적으로 열려있는 그런 플랫폼에는 저 엔진사들이 제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저 언리얼을 가지고 웹 콘텐츠를 만들어도 언리얼은 저희 수익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많이 아는 IT 기업들에게 VR, AR,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어줘 라고 얘기를 하면 윈도우즈 버전 따로 만들고 안드로이드 버전 따로 만들고 iOS 버전을 따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이 관광지에 가면은 우리는 어플을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 잘 안 하시죠. 그러니까 개발만 하고 그 다음 연도에는 도의회, 시의회, 군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줘서 박물관에 가서 어플을 봤는데 그 다음 연도에 그 박물관에 가면 그 어플은 없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런 플랫폼들이요,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OS, 운영체제별로 개발자가 다 다르고요. 그걸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그 발주사 혹은 발주한 기관 혹은 정부 지자체에게 많은 돈을 요구합니다. 사실은 공공 배달 앱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한림대학교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어도 결국 설치형 모델로 가면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지금의 이 캠퍼스, 스마트 캠퍼스와 그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3D 가상 공간을 수정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안에 있는 어떤 건물을 바꿔야 될 것이고 또 오프라인상의 모델 건물이 생기면 가상 공간의 건물을 또 만들어야 될 겁니다. 좀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는 이 코엑스 킨텍스 전시 산업이 열리질 못하다 보니까 저는 그 온라인으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저희는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같은 실제 있는 공간을 VR로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처음 이 한림대학교 창업 동아리 때만 해도요. 근데 그 이후에 3D 가상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인력들을 채용해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과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둘 다 코로나19 끝나고 우리나라 최초로 열렸던 그 바이오 코리아라는 행사입니다. 어떠신가요? 왼쪽에 게임 형태의 박람회, 아바타를 가지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박람회가 더 재밌고 그리고 더 오프라인 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저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요, 돈이 더 많이 들어간 왼쪽의 게임형 박람회가 하루에 100명밖에 접속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기술적인 한계도 아니었고요. 사람들이 100명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결국에 제페토나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같이 어떤 오락성이 있는 게임 플랫폼이 아닌 이상은 바이오 코리아 혹은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같은 어떤 중소기업의 홍보를 도와주는 어떤 저런 플랫폼들은 범용적이어야 됩니다. 내 핸드폰에 PC에 저걸 설치하면서까지 저 바이오 코리아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스 전시 산업의 모든 박람회 사업들을 보면 왼쪽에 게임 형태로 만든 플랫폼들은 없고 다 다음에 로드뷰 방식의 저 우측에 플랫폼만 있습니다. 현재.
그런 이유가 똑같이 3D 가상 공간을 만들어 놓고도 쉽게 우리가 설치 없이 웹에서 바로 구현되는 방식의 박람회를 더 선호하는 겁니다. 일반 유저들이요. 그리고 왼쪽 게임 같은 경우는 저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고사양의 PC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으로는 저렇게 또 구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픈을 할 때 들어가는 개발 기간도 설치형 바이오 코리아는 5개월이 걸렸지만 웹의 바이오 코리아는 3주도 안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접속자 수의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났죠. 그럼에도 많은 기업들이 이제 설치형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외산의 게임 엔진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웹에 띄우는 이런 3D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요. 그 이유는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타입스크립트, 바빌론 JS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한때는 웹에다가 그 영상을 보기 위해서도 액티브엑스 같은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몇 년 지나고 HTML5라는 게 나오면서 이제는 영상과 혹은 멀티미디어들을 웹에서 그냥 바로 볼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이제는 3D 같은 이런 입체 요소들을 이제 웹으로 보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향후에 플랫폼을 만드실 때는 어떤 설치형보다는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웹 모델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들었던 GTI 국제무역 투자박람회 가상 공간입니다. 보면은 실사와 비슷한 유사한 그런 그 형태로 이제 만들었죠. 이 안에서 기업들의 제품을 볼 수 있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스 내에서 홍보 영상, PDF 그리고 기업의 제품을 대표들은 그냥 이미지를 보내주시면 저렇게 3D로 구현해서 이제 올려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GTI 박람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에 로드뷰 방식으로 이렇게 360도로 돌리는 형태로 구현을 했습니다. 네, 저렇게 360도 뷰 방식으로 이제 구현을 했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양 때문입니다. 저렇게 3D 가상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미지로 추출한 다음에 로드뷰 방식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일반 유저들은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런 가상 공간에서요. 근데 저렇게 만들고 나니까 올해 메타버스 열풍이 불면서 아바타를 가지고 움직이는 플랫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GTI 박람회는 이렇게 아바타를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아까와 비슷한 구조의 공간에 이렇게 아바타를 가지고 기업들의 제품을 보는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고도화시켜 만든 것이 바로 최근에 했던 춘천 커피도시 페스타였습니다. 춘천의 관광지들을 저 춘천시 로고 하트 모양의 다시 재구성을 해서 이런 배용준 최지호 동상도 이렇게 아기자기한 형태로 구현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던 GTA 박람회와 지금의 차이가 어떠신가요? 그래픽에 대한 차이가 있죠. 그게 바로 3D 가상 공간에 이루어져 있는 그 폴리곤이라는 단위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 있는 모든 요소들은 저렇게 폴리곤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폴리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좋은 그래픽의 퀄리티를 냅니다. 그리고 낮추면 낮출수록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저런 아기자기한 형태가 됩니다. 네이버의 제페토,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그리고 SKT의 이프렌드, 게더타운 이런 것들이 다 그래픽 요소가 뛰어나지 않은 이유가 MZ세대들이 그런 걸 좋아한다, 그런 컨셉을 좋아한다지만 사실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저 낮은 폴리곤 형태로 3D 가상 공간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림대학교를 저렇게 메타버스 플랫폼 만든다고 하면 실사처럼 구현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개발사들은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만들어 놓고 나면 일반 노트북으로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절대 그 메타버스 플랫폼에 들어오질 못할 겁니다. 두 가지가 선행적으로 해결돼야 됩니다. 그 학생들의 노트북이 아주 좋아지거나 두 번째는 SKT, KT, LG U+ 같은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래픽 클라우드,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것들에 대한 금액이 내려와야 됩니다. GTI 박람회를 동시 접속자 100명만 두고 우리 전체 다 이동하는 방식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해달라고 하니 한 달 유지 보수비만 2,700만 원을 불렀습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개발비가 1억, 2억인데 저거를 유지보수하는데 2,700이 든다고 하면 1년이면 2억, 3억입니다. 이걸 실사 형태를 로우 폴리곤 형태랑 하이 폴리곤 형태로 나누면 저렇게 그래픽에 대한 퀄리티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기업들의 메타버스는 저렇게 아기자기한 형태로 애초부터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걸 고려하지 않고 지금 많은 지자체와 기관에서는 메타버스 용역을 내고 있고 실제로 만들어 놓고 나서 이용자들이 설치를 해서 설치를 하지 않거나 혹은 이런 뭐 컴퓨터의 단말기 사양 때문에 하지 못하거나 또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 CPU의 성능과 상관없이 램이라고 하는 이제 장치가 있습니다. 그 램 메모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3D를 또 구현하는데 제약 사항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페토 이프랜드보다는 게더타운을 가지고 정부 행사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 그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처럼요. 저렇게 2D 공간에서 자유롭게 캐릭터를 가지고 움직이는 형태인데요. 캐릭터들끼리 가까워지면 화상회의가 열리고 최근에 한림대학교의 구성원 교직원분들이 저걸 수업을 듣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게더타운이 현실적인 겁니다. 제페토는 16명밖에 못 들어옵니다. 개막식, 입학식을 게더타운 제페토로 했다라는 언론 보도 보시고 와, 저 학교는 진보적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16명만 들어오고 생색을 내고 언론 보도만 한 겁니다. 그리고 SKT 이프랜드는 31명이 들어옵니다. 근데 언론 보도상으로는 100명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캐릭터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건 31명입니다. 나머지 69명은 텍스트 채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공간을 로딩을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단말기가 어느 정도의 그 그래픽을 불러오는데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유저들이 들어올 때마다 들어오는 캐릭터들도 폴리곤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캐릭터들이 또 어느 정도 차면 제 스마트폰에서 더 이상 구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을 제페토는 16명으로 한 거고 SKT 이프랜드는 공간을 줄여서 제페토의 4분의 1만큼 만들어 놓고 사람을 더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뿐입니다. 이게 현재 메타버스의 현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개발자나 혹은 소프트웨어 대학에 계시는 학생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업을 만드는 정작 메타버스를 기획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대신 게더타운은 500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2D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줌 플랫폼도 100명 이상 들어오면 여러분 많이 버벅이시는 거 아시죠? 스마트폰에서는 50명만 들어와도 버벅입니다. 게더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00명만 들어와도 스마트폰에서 구현이 안 돼서 PC를 통해서만 게더타운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해외 메타버스 시장들은 다 스마트워크나 소셜형 게임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회사를 좀 어필을 드리자면 이제 웹에서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플랫폼입니다. 홈페이지를 만들 때 최근에 윅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웹사이트를 쉽게 만들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3D 가상 공간을 개인 유저가 쉽게 만들어서 친구들을 초대하거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어떤 전시 공간을 만드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팁스 선정돼서 이런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저희 회사가 더 이제 용역 사업을 벗어나서 이제 플랫폼 사업을 하는 것이 이제 목표이고요. 네. 어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웹의 1.0, 2.0, 3.0 시대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웹의 3.0 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D 가상 공간이 웹에 띄워지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NFT 같은 가상 화폐들이 이제는 인터넷 뱅킹처럼 그런 액티브엑스 설치해서 보안 프로그램 하는 것들을 떠나서 이젠 저 웹 공간에서 자유롭게 어떤 금전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인터랙션들이 강화되고 또 그래픽들이 올라가는 이제 지금까지 봤던 평면적인 웹에서 이제는 입체적인 웹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경우도 정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3D 가상 공간을 지금 그대로 띄워서 서비스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이번에 네이버에 투자받은 자이언트 스텝 같은 회사들은 XR 스튜디오로 상장을 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3D 가상 공간을 만들어도 이 단말기들을 가지고 있는 유저들이 들어오질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영상 콘텐츠로 만들어서 이런 형태의 콘텐츠를 그 유튜브나 혹은 TV 매체를 통해서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이버 나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런 작은 공간에서 만드는 영상들을 보면
저런 배우들의 클로즈업 샷밖에 잡을 수 없습니다. 근데 저렇게 XR 스튜디오 뒤에 크로마키를 깔고 진행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영상들을 만들거나 그리고 아이유가 이번 컴백쇼를 했던 저 가상 공간입니다. 뒤에 있는 건 세트가 아닙니다. 저런 아이유의 앨범 자켓에 있는 그림을 본따서 만든 3D 가상 공간 안에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래서 SM의 에스파라는 그 아이돌 그룹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메타버스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게임보다는 영상 콘텐츠, VFX, 영화 이쪽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의료 관련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의료, 군사, 어떤 특정 니즈가 있는 어떤 목적성이 분명한 그런 것들은 결국 좋은 플랫폼과 좋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설치해서 센터를 운영해서 그곳에서 어떤 체험을 하는 거라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불특정 다수와 한림대학교의 그 8,000 학우 전체가 써야 되는 플랫폼에 메타버스를 적용하는 일은 기존의 VR, AR, XR 혹은 메타버스 플랫폼 접근 방식과는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주 쉬워야 하고요. 그리고 아주 간단해야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말기에서 쉽게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소개받을 때 디지털 사회혁신 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다 드렸죠. 거기서 가장 이슈가요. 키오스크를 다루지 못해서 주문을 못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그 어르신들도 많은데 또 다른 약자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잘못하면요. 노트북이나 태블릿이 없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 중에 학교 수업에 못 들어온 학생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근데 메타버스 플랫폼은 사실상 모든 학생들의 단말기를 고사양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만 좀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고.